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기말고사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8쪽을 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을 정리해보면 세 단계의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수업 목표 설정 활동 78쪽의 아래서 네 번째 줄에 1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79쪽으로 가시면 2단계는 무엇인가요? 출발점 행동에다가 별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점 행동이란 수업 전에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수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옆에다가 줄 쳐보세요.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 학습 수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오면 3단계는 수업 절차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4단계는 성취도 평가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였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 분석을 하였고, 세 번째는 수업의 실제 절차에 따라서 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다음 79쪽에 2번에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으로 가시면요. 학교에서 학습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5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적성, 별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성이란 김연아 선수와 미용 전공 학생이 트리플 악셀 대결을 한다면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적게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줄치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최상의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 주어진 수업 내용 학습 과제를 완전히 학습하는데 요구되는 총 시간의 양이 적을수록 적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이해력입니다. 자, 줄 쳐보세요. 학생이 교사의 설명이나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은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언어 능력이나 지능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업 이해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학습 지속력입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 마련인데 학교에서 학습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의 특정 수업 내용 학습 과제에 몰입해서 일정 수준으로 성취하기 위해 학습하는 시간의 양을 뜻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성적이 높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유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의 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줄 쳐보세요. 학습 기회가 나옵니다. 학생이 수업 내용 학습 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의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학습의 시간을 많이 부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사 중심으로만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학습 기회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학습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잘못 설명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잘 비교해서 보시고요. 적성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적성이라는 것은 학습 과제를 완전히 학습하는 데 요구되는 총 시간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학습 기회를 의미한다 라고 나온 보기는 틀린 것이다. 즉 적성 아래에다가 학습 기회 X라고 표시를 해 놓고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82쪽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간의 교수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줄에 위계적 학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83쪽에 가면 5단계의 중다 변별 학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동그라미 세모를 비교하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6단계에는 이제 동그라미란 이런 특성을 가진 거야, 네모란 이런 특성을 가진 거야 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개념 학습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이제 7단계 학교에 들어가서 더 복잡한 네모의 면적을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런 원리를 보유할 수 있는 원리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8단계가 가장 고차원적인 학습, 어려운 학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뭐였죠? 문제 해결 학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해두고 간애가 설명한 학습의 단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무엇인지 잘 골라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쭉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그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관식 문제를 어디다가 정리했을까요? 여러분 98쪽이던가요? 그죠? 98쪽 아니고 98쪽 맞네요. 98쪽에다가 에디 모형을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에디 모형의 내용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판서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에디 모형이라는 것은 A가 뭐였나요? 어넬러시스. 이 영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주관식 문제로 냈는데 보기에다가 영어 단어 5개를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에디 모의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는 디벨롭먼트, 네 번째는 임플리먼테이션,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의 순서 앞글자를 따서 에디 모형이다. 그러니까 에디 모형이라는 것은 체제적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한 5단계의 절차이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어넬러시스는 분석이라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특성이 어떤지 분석하는 인터뷰 활동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 설계였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의 표로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설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벨롭먼트는 개발이라는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체, PPT,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실습을 하셨죠. 네 번째 임플리먼테이션은요, 실행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 시연을 위해서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발표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평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또한 다른 조의 수업을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체제적 수업 설계 모형으로서 에디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요, 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쭉 넘어가셔서 우리 교육 평가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135쪽을 펴보시면 여기는 상대 평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규준의 별표를 하시고 상대적 기준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등수와 점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이 상대 평가는 두 줄을 내려오시면 상대적 서열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136쪽으로 가면 두 번째 줄에 사회적 선발 상황에 적합하다.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을 한다거나 수능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입사 시험을 본다거나 상대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부작용은 그 아랫줄 지나친 경쟁의식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은 절대평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별표해 보세요. 절대적인 기준은 준거를 참조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가를 통해서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5점 이상이다 그러면 모두 A+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아니고요. 세 줄을 내려오면 협동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을 70점으로 할 것이냐 60점으로 할 것이냐 와 같은 준거의 설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38쪽으로 갈게요. 형성평가에 줄 치시고 여러분이 수업시험 발표를 할 때 마무리했던 퀴즈가 형성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스크립은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줄, 두 줄 내려오면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통해 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왼쪽에 메모하셨죠? 학습 곤란의 교정, 그죠? 학습이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교정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을 지니고요. 교육 과정의 질적 관리, 형성평가 결과를 통해서 교사는 이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업과 교육 과정을 질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쭉 넘어가서 140쪽에 보시면요. 커크패트릭의 교육평가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단계는 반응평가였죠. 표에 보시면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가 우리가 강의평가를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셨고 2단계 학습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험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학습자들이 무엇을 학습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입니다. 3단계는 이론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이고 있느냐 행동평가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4단계는 결과평가예요. 별표를 해보세요. 결과평가는 행동 변화까지 3단계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학습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그 학습의 효과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교육받은 구성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 무슨 평가라고요? 결과평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145쪽으로 가서 학습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진유형은 true, false, 참, 거짓, OX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선다형은 선택지를 여러 개 주고 그 가운데 알맞은 것을 고르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형은 왼쪽에 A, B, C, 오른쪽에 1, 2, 3을 짝짓기 연결해보는 유형이 되겠고요. 단답형은 짧은 답을 적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성형의 별표를 해보세요. 완성형이기 때문에 문제의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블랭크를 채우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완성형이다. 이것을 단답형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요. 완성형 옆에다가 단답형 X라고 메모를 해두시고 완성형인지 단답형인지 잘 골라내실 수 있도록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